길을 받아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말 좀 도와주십시오. 건강히 하십시오. 다음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제가 한번 용기를 내서 잘 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분을 쓴소리 잘한다. 그러면 따뜻한 보수다.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분 진보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예. 다른 누군가는 뭐 배신자다, 비트레이어다. 뭐 이렇게 또 믿게 봅니다. 어찌 보면은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이분 다 통할 것 같기도 한데요. 바꿔 말하면은 또 이쪽도 저쪽도 확실히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궁금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권 도전을 결심해서 26일 날 이제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시게 되는데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관련 VCR 있죠? 아, 지금 봤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좀 건방진 자리 같아서 이쪽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아, 부친 묘소 아까 갔다 온 거 하면 아까 내가 막 인사하느라 못 봐가지고 예, 부친 묘소 갔다 오면서 뭘 결심했습니까? 마음의 결심을 왜 가셨습니까? 거기? 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이제 뭐 1년 약간 넘었는데요. 그 대통령 선거 출마한다고 신고하러 갔고 네. 뭐라고 하실 건지 살아계셨으면 네. 그 생각하고 왔습니다. 자, 진짜 아버지 예. 아버지는 판사 출신 아니고 또 예. 강골이시잖아요. 예.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탄압도 받으셨고, 그렇죠. 예. 그래서 판사 옷도 벗게 되고요. 예. 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내가 지금 대통령 된다고 하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그 출마 자체는 뭐 굉장히 환영을 해주셨을 것 같고.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아마 뭐 상상을 못 하셨겠죠. 아들이 대통령 선거 이렇게까지 출마하는 클 줄이야. 아니요, 그게 컸다기보다 클 줄이야. 예. 아마 뭐 상상을 못 하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뭐 그냥 국회의원 딱 2번 하시고 네. 아 이거 도저히 그냥 정치가 내 체질이 아니다 네. 이러고 그만두셔가지고 네. 제가 아들이 정치하고 뭐 국회의원도 아버지보다 더 오래 하고 네. 선거까지 이렇게 출마하는 거 상상을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네. 늘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이 비굴하지 말고 의협심을 가져라 이 말씀을 꼭 하셨으니까 예, 선거 나가서 되면 정말 똑바로 잘하라 그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청출어람이죠, 뭐. 그죠? 청출어람 아버님 아닙니다. 돌아가실 때는 예. KDI 교수였지 않습니까? 아니요. 연구소? 아니요, 돌아가신 거는 재작년이니까. 아, 제 재작년이니까. 아버지 정치하실 때. 예, 정치하실 때는 제가 재작년에 참 박근혜 대통령 좋아 안 보내죠, 진짜. 맞아.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예, 재작년 2015년에. 아,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크신 걸 다 보시긴 보셨네요. 예, 제가 그 국방위원장하고 원내대표 하는 거 보셨는데 마지막에 치매가 오셔가지고 제가 국방위원장 하는 것까지만 기억하세요. 네. 예. 근데 아버님 말 안 들으셨죠? 어떤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예, 내가 볼 때 말 안 들었어. 좀 막내인데 제가 네. 이래 멋대로 했죠. 제 멋대로 했죠. 예, 학교 다닐 때부터 좀 제보다 이렇게 저 선배들 네. 좀 특히 막 그냥 강하게 세게 이렇게 막 그냥 기합 주려는 선배들한테 잘 대들고 이래가지고 그죠. 예.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 말 잘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말도 그렇게 잘 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버지의 말을 내가 왜 안 들었냐면 예. 아버지는 고대 법대 나오셨단 말이에요. 예. 분명히 법조인이 되길 원했을 거야. 아, 어떻게 아세요? 그런데 서울대 경제학과를 갔잖아. 내가 그걸 딱 보고 이거 아버지 말 어디 이렇게 있어? 해도 고집 엄청 셌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아니요, 거야. 제가 집에 형도 판사고요. 그죠? 형도 법대고 뭐 자형도 법대고 아버지도 법대 나오시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밥상에 앉으면 재판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속으로 결심한 게 제가 법대만 아니면 아무 데나 간다 이 결심을 딱 했거든요. 그래 결과적으로 안 되는 거 맞죠? 예. 아니 근데 아버지 말은 아버지는 서운하셨을 거 아니야, 그죠? 예, 제가 서울대 그때는- 경제학과 그때는- 들어갈 정도면은 얼마든지
그죠? 예, 예. 네. 저희들 갈 때는 경제학과가 좀 김성식 인기가 의원 있었고. 뭐 이쪽하고 다 예, 유시민 예, 제가 의원 다 1년 이쪽 선후배 가고. 차이고. 그죠, 다 유시민 전 장관은 저보다 2년 후배고 2년 후배고. 김성식 의원은 1년 후배고 그렇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 경제학과 갔다는 자체가 엄청난 고집의 사나이였다. 이런 예, 생각이 딱 1학년 들었어요. 때 사회 계열이었는데 네.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법대 경제학과 이런 걸 뭐 정치학과 이런 걸 나누잖아요. 선택하게 돼 있는데 네. 제가 경제학과 가겠다 이러니까 되게 좀 뭐 얘가 왜 이러나 좀 실망하신 것 같은데 네. 뭐 막내니까 뭐 크게 또 신경 안 쓰셨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니 알아서 네. 저는 딱 그때 네. 그래서 요거 딱 경력 보면서 예. 야 이분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한성격 하셨겠다. 경력만 이거를 보고 좀-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저는 그 딱 보는데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바른정당 지지율이요. 예. 좀 약간 이렇게 주춤하고 있어요. 주춤하고 조금. 있습니다. 예.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될까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보여드린 게 없으니까요. 아, 예, 30명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당을 만들었는데 네. 새누리당에서 추가로 뭐 국회의원들이 와 이렇게 몰리는 것도 아니고 네.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새누리당하고 어떻게 다르냐 국민들께서 아직 그거 잘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은 말로는 새로운 보수하겠다. 그런 낡은 보수 안 하고 부패한 보수 안 하고 새로운 보수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국민들께서는 아직 저 사람들이 새누리당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를 저희들 마음만큼은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걸 보여드리고 다른 정당이 하는 게 괜찮아 보여야 올라갈 것 같아요. 지지율이라는 게 뭐 결국은 국민들 마음 신뢰 결과니까. 예. 제가 볼 때는요. 예. 구심점이 한 사람이 확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부분도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야, 이 바른정당이 뭔가 흩어져 있는 듯한 느낌? 다 각자 이렇게 그런 느낌이 딱 있어요. 한 명의 구심점이 예. 확 돼서 예. 쫙 하나의 모습 있죠. 예, 원래 예. 정당이라는 게 그런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YS도 그렇고 DJ. 예. 근데 그런 거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 예, 옛날에 민주당은 문재인이가 있고 예, 지금 DJ YS 문재인이가 시절 같이 그렇지는 않죠. 그죠. 예. 뭔가 좀 그런 예, 거를 박근혜 뭐 대표 네. 시절 그렇지는 않죠. 예. 본인이 한번 쫙 지금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제 깃발 잡고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 그런 게 확실히 있어야지만 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예.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본인의 단점 좀 얘기해 주세요. 장점이야 뭐. 아까 단점은 제가 좀 장점은 얘기했나? 아세요? 장점은 제가 잘 알죠. 용기 있고 소신 있고 뭐 이런 건데. 자, 단점부터. 단점 제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까칠하지 않은데 까칠하다고 알려져 내성적인 있어요. 것 같아요. 내성적도 아니에요. 생긴 거는 좀 내성적인 것 그렇게 같은데. 보이는데. 예. 친구 사귀고 굉장히 뭐 외향적이고 사실은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좀 알려진 게 2006년 7년 그때 이명박 박근혜 치열한 경선할 때 네. 그때 아마 약간씩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네. 그때 제가 저 박근혜 후보 캠프 쪽에 있으면서 좀 상당히 치열하게 해서 그런지 그때부터 이상하게 까칠하다는 이미지가 따라붙어 다녔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까칠하지 않습니다. 네. 사귀어보면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아, 근데 사귈 기회를 줬어야죠. 제가 예, 모시려고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대선 출마 앞두고 이제 내비면은 밉잖아요. 그동안 좀 언론 기자들을 예. 또 밥도 거의 안 사줬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예. 좀 이렇게 뭐 좀 조용히 지내는 기간이 좀 있었어요. 그죠. 특히 최근에 네. 뭐 예컨대 원내대표 물러나고 몇 달 동안 좀 조용히 있고 네. 최고위원도 물러나고 좀 그랬고 그런 기간 때문에 약간 뭐라 그럴까요, 당내 의원님들하고 또 언론인들하고 좀 스킨십이 좀 약했다 그럴까? 네. 예, 그런 지적을 많이 받는데 네. 뭐 그거는 제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킨십.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 사실 스킨십이 이퀄 소통이에요. 그렇죠. 예. 예. 술도 안 드시죠, 잘? 술 엄청 먹었습니다. 아, 먹었습니까? 예. 아, 아는 사람하고만 먹고. 아닙니다. 많이 좀 뭐, 제가 제가 최근에 저도 사실은 굉장히 정치권에 오래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기자생활 오래 했는데 어떻게 우리 근데 사실 유정복 시장하고도 운동도 예. 하고 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유승민 의원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예. 굉장히 못 만났어요. 그동안은 인연이 좀 안 됐어요. 없었나 봅니다. 네, 앞으로 좀 인연을 자꾸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세게 하려고 했는데 예. 워낙 제가 좋아했던 분이라서 세게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반기문 예. 지금 예. 어떻게 바른정당으로 오는 게 좋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좀.
저희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 같은 분이 입당하시면 저희들은 환영이죠. 예, 예. 그분 입장의 생각을 뭐 제가 정확히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새누리당 가시진 않을 거고요. 또 국민의당도 그분이 어떤 정치를 하시는지 그걸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바른정당에 오시는 게 제일 어울리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대선 후보 싶습니다마는, 예. 경쟁에서 동선에서 지시면 어떡해? 아유, 경쟁이야 뭐 공정하게 해서 이긴 사람이 후보 되는 거죠 뭐. 내가 유 의원 같으면은 예. 예. 안 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것 아니요, 같은데. 저는 지금은 제가 지지도가 좀 낮습니다만은 네. 그 경선을 또 막상 해보면 사람 일을 누가 합니까? 아, 자신 예, 있습니다. 저 자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또 이렇게 뭔가 예. 뭡니까 이렇게 컨벤션 효과라 그러나요? 그거 쫙 하고. 예, 저희들은 뭐 좋은 후보 있으면 또 우리 당에 또 가는 방향하고 맞는 후보 있으면 다 모여가지고 아주 좀 드라마틱한 그런 경선을 하면 좋죠. 네. KDI 연구소 연구위원 예. 하셨잖아요. 예. KDI. 예. 저 홍릉 쪽인가요? 홍릉에 네,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죠. 지금은 세종시 같습니다만은. 거기서 그만두잖아요. 뭐 속어로 잘리잖아요. 그죠? 그게 잘린 게 아니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 네. 그렇게 조사를 하셨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캐리아 있다가 네. 그때 97년, 98년에 IMF 위기가 터졌는데 그때 이제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을 하신 거죠. 네. 근데 그때 DJ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요즘 같으면 이제 재벌 개혁인데 네. 기업 구조 조정이나 금융 구조 조정이나 이런 정책들이 너무 IMF나 IBRD 시키는 대로 좀 하는 것 같고 이래서 제가 98년, 99년 2년에 걸쳐서 청와대나 이 당시 이제 정부 경제부처하고 이렇게 저희들은 주로 뭐 정책 자문을 하는데 네. 약간 좀 갈등이 좀 심하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그래서 제가 제 말로 나왔습니다. 아이, 잘린 게 아니고 감봉 당했잖아요. 감봉 당했습니다. 네, 예, 제가 예. 다 그래서, 아는데요. 예, 감봉 그래서 당해가지고 그때 무슨 뭐 이렇게 감봉 당하면 자존심 상해서 그만두는 게 사실 맞잖아요. 예, 네. 보너스를 지급하는데 그 제 방에 근무하는 여비서보다도 훨씬 낮게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대외 활동도 못 하게 하고 어디 가서 발표도 못 하게 하고 뭐 이런 토론도 못 나오게 하고 이 써서 발표하는 것도 못 하게 이래서 제가 사실상 블랙리스트네요, 그럼. 그때 뭐 명단은 없었지만, 그죠? 그때 그런 거죠. 예. 그런 사실상,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동료 경제학자들 박사들한테 굉장히 좀 미안했습니다. 저 때문에 다른 박사들까지도 그냥 뭐 이래 대외 활동이 금지당하고 규제를 받고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그때 야당 연구소장으로 2000년 2월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자유, 그죠? 사상의 자유. 그럼요. 저는 뭐 표현의 자유. 제가 스스로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도 무슨 어떤 정부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뭐 국책연구소든 교수님들이든 글 쓰고 이러는데 예컨대 뭐 신문에 무슨 칼럼을 기고했는데 그걸 가지고 언론사에 압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일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출마 선언문에 꼭 넣어주세요. 그럴까요? 예, 그리고 예. 개그맨들이 예. 풍자할 수 있는 사회. 예, 그럼요. 예. 개그맨들이 자유롭게 풍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대한민국은 지금 그게 안 되거든요. 정치 풍자도 당연히 예, 허용이 풍자 돼야죠. 잘못했다가 그 예. 개그맨 4년 내내 못 봐요. 5년 내내. 네,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런 일들이 이제 뭐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 개그맨뿐만이 아니라 네. 뭐 학자, 교수, 언론사도 언론에 있고요. 기고하시는 분들, 네. 언론사에도 있고 방송국에도 그런 많고요. 일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참 그거 꼭 좀 넣어서 블랙리스트 왜냐면 제가 좀 힌트를 주지 않았어요. 예. 내가 이미 DJ 때 이래서 감봉해서 내가 예. 사실은 박사 그 연구위원 자리를 그만두고 정치로 오게 된 게 바로 여의도 연구소장에서 예. 그때 이해창 예, 총재가 이제 맞습니다. 구출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제가 그죠? 이해창 총재 계실 때 왔죠. 그렇죠. 2000년도에 이제 예. 또 와서 예. 그때 처음으로 정치에 만약에 그러면 DJ한테 감사해야 되겠네. 요 사건이 아니었으면 예. 지금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을 수도 있네. 예, KDI 그 당시에 지금 교수로 있을 수도 있네. 예, 그 당시에 98년, 99년에 청와대 경제수석 하시고 네. 그때가 재경원인가 재경부인가 그랬는데 네.
그 부처 경제부총리 하시고 이런 분들하고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으니까 네. 지금 생각하면 그걸 고맙다 그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의 경제 정책, 예. 그때의 재벌 정책에 대한 재벌 개혁에 대한 생각과 지금하고 같습니까? 변했습니까? 재벌 정책은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제가 93년에 네. 캐리아에 있을 때 벌써 24년 전이네요. 그 있을 때 그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신경제 5개년 계획 토론회에서 제가 발표했던 그 재벌 정책의 이 큰 골격이 그게 당시에 정경련에서 아,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재벌 개혁에 대해서 지금 그때 갖고 있던 생각과 지금 20년이 넘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예. 변화가 없습니까? 예. 예. 자, 그리고 나서 예.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만납니다. 2004년에. 2004년에 만났죠. 네, 예. 처음으로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탁 달고 이제 예. 입성을 했는데 예. 여기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눈에 확 듭니다. 자, 왜 들었다고 보십니까? 그때 2004년에 17대 총선에서 그 과거 이해창 총재 시절에 이제 어쨌든 당에 있었던 사람 중에 제가 아마 유일하게 국회의원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탄핵 열풍기 확 불어가지고 탄핵 다 들어요. 그 전에 또 대선 자금 이래가지고 뭐 많은 분들이 감옥 가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유일하게 됐는데 그 이렇게 2004년에 17대 총선이 탄핵 역풍 속에서 치르면서 121석을 겨우 건진 네. 한나라당이 천막당사. 예, 천막당사 생각납니다. 시절에 그런데 이제 그때 이래 정책 토론을 이래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박세일 네. 예? 전 정책위원장님 안타깝죠. 그분도 예. 뭔가 새 정치 하려고 예, 했던 그분하고 건데. 같이 하는 회의에서 정책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뭐 아마 눈여겨 보셨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야, 예. 하여튼 그때 이쁨이 아니라 이제 하여튼 이렇게 비서실장이라는 걸 합니다. 그죠? 제가 처음에는 대표. 이제 정책위의 정조위원장을 하다가 제3정부 2005년 1월에 저 비서실장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때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문고리 3인방가의 예. 사건이 벌어지죠. 이분들이 자꾸 의원실하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야, 이거 말이 되냐 말이야. 대표 비서실에 있는 또 3명의 사람이 있었고, 그죠? 네. 와라. 그래가지고 한 방에 딱 몰아놓고 이제 딱. 그리고 나한테 보고 안 하고 직접 보고하는 거 하지 마. 딱 그랬죠. 그 어떻게 그걸 잘 아세요? 그때 이제 그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3인방, 네. 예, 3인방이라는 3인방.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회관이라는 사무실에 박근혜 대표의 사무실에 회관 사무실 근무하고 저희들은 천막당사를 거쳐가 염창동에 그 좀 허름한 건물에 당사가 있고 당사가 굉장히 건물이 많이 낡고 좁고 이래서 당대표실이 조그맣고 비서실은 더 작았어요. 네. 그리고 뭐 마치 이래 독서실 같이 이렇게 의자를 다다닥 놓고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저희 당 사무처 직원들은 당연히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이 회관에 이 3인방은 회관에서 근무하고 여기를 처음에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표한테 아니 저 사람들은 다 똑같이 당대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왜 회관에 있느냐. 그때는 사실 4명이었습니다. 네, 한 분이 그렇죠. 이춘상. 이춘상 보좌관이 이제 있었죠. 세상을 떠났고 그 4명 중에 이제 자권 이춘상 보좌관은 사실 회관에 있을 만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홈페이지 네. 관리나 이런 거. 나머지 3사람은 여기 당사에 와서 일해라 이래서 제가 그 나머지 사무처 직원들하고 똑같이 책상 옆에 놓고 여기서 근무하라 이러고 그 3인방과 당신들과 대표 사이에는 비서실장이 내가 있으니까 모든 건 이제 내일 통해서 보고하라 이랬는데 최근에 청와대에서 이래 벌어진 일들을 쭉 보면서 청와대 비서실장들이 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볼 때 그때 문고리 3인방한테 찍힌 것 같은데요. 저를 이 사람이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저를 굉장히 무서워했죠. 아, 무서워했습니까? 예, 제가 좀 이렇게 속으로는 막 잘못한 일 있으면 네. 굉장히 좀 혼도 내고 네. 예,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무서워했죠. 그때 거꾸로 보면은 문고리 3인방이 지금은 힘이 더 세지 않습니까? 아, 지금은 아니고 바로 요거 탄핵 요거 이전까지는 대통령 되시고 힘이 엄청 세진 것 같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좀 한이 있지 않았을까? 저한테요? 자기를 무섭게. 그럼요. 근데 난 작용을 한 거라고 보는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럴지도 모르죠. 예. 그죠? 여러모로 난 작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참 단점만 얘기했잖아요. 죄송한데 예. 장점도 얘기해 주세요. 장점은 쑥스럽죠? 제가 아까 재벌 정책 네. 이야기 했는데 저는
깊이 고민하고 옳다 싶으면 제가 어디 가도 이렇게 할 말을 다 했던 사람이고요. 그 대통령 권력이 시퍼렀을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제가 할 말 다 했고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제가 야당을 했는데 네. 그때도 참 정부에다 그때는 투사였죠. 야당의 투사였고요. 저는 좀 일관성 이런 걸 지키고 싶고 말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뒤바뀌는 걸 참 싫어하고 또 정치를 하면서 17년 됐는데요. 정당에 온 지 좀 뭐랄까 좀 진정성을 가지고 좀 진심의 정치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이번에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서도 제가 국민들한테 보여드릴 모습이라는 거는 제가 진심으로 나라 일을 잘해보겠다. 네. 제가 살아온 이력을 한번 봐달라. 저는 늘 진심을 가지고 했다. 네. 제가 드리는 약속, 제가 하겠다는 개혁 이런 거는 좀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싶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좀 쑥스럽네요. 김기춘 비서실장도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예. 제대로 직언을 못한 분 같습니다. 못한 문고리 것 같습니다. 3인방은 예. 말할 것도 없고. 네. 자,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 할 때 직언 좀 했습니까? 제대로? 그때 지금 많이 했습니다. 아, 제가 했습니까? 당대표 비서실장 되자마자 딱 10개월 했는데요. 네. 2005년에 2월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때 이 일부 언론에서 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느냐. 그거를 문제를 많이 삼았습니다. 그렇죠. 예,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대표한테, 박근혜 대표한테 아니, 당대표를 하시고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실 분인데 정수장학회 이사장 저런 거 왜 하나. 정수장학회라는 게 형성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도 과거 부일 장학회 시절에 그 장학회의 설립자의 유족들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한테 이 정수장학회 손 떼시라 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언짢아 하세요. 비서실장이 왜 쓸데없는 그런 일까지 다 참견을 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결국 2005년 2월에 제 비서실장 되고 나서 한 달 만에 정수장학회 이제 손은 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완전히 손 뗀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약간의 뭐 대리인 비슷한 분을 예, 심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예.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예, 전 국민이 다 아는 얘기고요. 예, 헌법과 1조 1항에 다 나와 있고요. 예, 당연히 민주공화국이죠. 대한민국이 민주 반대말이 독재인데, 예. 그죠? 공화의 반대는 뭡니까? 공화는 어차피 뭐 공화에 받는 그 전제, 왕권, 군주, 뭐 네, 이런 군주 거죠. 예, 제도 예, 이런 예, 얘기, 전제 예, 국가 예, 뭐 이런 얘기 예.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투표로 뽑아가지고 예, 대리인을 통해서 예. 국회를 당연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딱 한 이유가 본인은 지금은 뭔가 전제국가, 독재국가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그 제가 원내대표로 물러날 때 예. 그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걸 왜 이 얘기합니까? 말을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무리 집권 여당이지만 그 국회의원들이 손으로 투표로 뽑은 원내대표인데 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인데 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당에서 국회의원들 손으로 뽑힌 원내대표를 그냥 그때 6월 25일인가요? 국무회의에서 저는 입에 담기도 참 싫은 표현인데 배신의 정치라는 말을 하면서 저를 이제 물러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한 거죠. 네. 그러니까 또 친박 의원들이 갑자기 오늘 뭐 그때부터 그냥 물러나라고 이제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말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손으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그 말 듣고 물러나는 거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상권 분립도 아니고 그건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하고 안 맞고 그거야말로 정말 독재적인 발상이죠. 비민주적인 발상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13일을 버텼는데 안 물러나고 그때 국무회의 때 무슨 발언 때 국무회의 때 그때 이제 저를 겨냥해서 원내 사령탑이니까 저를 겨냥해서 이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 이런 표현을 원내대표 됐다는 이유만으로 아니죠. 그때 공무원연금 개혁하고 국회법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국회법이 뭐 위헌이냐 아니냐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그 국회법이 결국은
국회가 법을 정하면 네. 정부가 이 법을 위배하는 시행령을 정하면 안 되고 만약 네. 그런 게 있으면 즉각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뭐 갖도록 이런 건데 그때 이제 그런 표현을 쓰셨죠. 그래서 네, 제가 자, 그 얘기를 한번 저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박 대통령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예. 원내대표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했던 그래서 총선 때 공천도 받지 못했는데 지금도 박 대통령 지지층에게는 자기를 정치적으로 키워준 박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비판받기도 하는데 왜 배신한 말이 나오게 됐을까?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 자리에 넣었다 뺐다 이게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왜 이게 누가 합니까 이거? 예? 청와대 알라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최근에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탈세를 뿌리 뽑고 낭비되는 누수액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부담 중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래 요래 해가지고 박 대통령에서 참 열심히 했는데 그래 안다 보이고 그러네 진짜. 김영태도 그렇고 이것도 뉴스 다 나가겠다. 아이고 저 새끼들은 맨날 폭탄이 없는다 하겠다. 이렇게만 사진 딱 찍으면 심박 단합주 마셨다고 되겠네. 네, 저 마지막 점에 좋아 안 와서 굉장히 서운했죠. 아닙니다. 그 뭐 대통령 좋아. 그 대통령께서 그 조화 하나 보낼 때도 저 성격이 있으셔가지고 네. 예. 그래도 서운했죠. 예, 제 같으면 보냈을 겁니다. 아, 저 같아도 보내죠. 미운 사람한테도 보내야죠. 예, 좋아하는 예, 그 뭐 문상이나 예 그런 거는 또 진짜 그럼 무조건 보내야죠. 아무리 예. 미운 사람도. 근데 뭐 제가 그것 때문에 소소하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네. 예.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또 좋아도 안 보내면 서운한 거 플러스 좀 무서운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무섭지는 않고요. 아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그분 성격을 좀 아니까요. 나를 이렇게 미워하나? 이거 어떡하나? 아유, 이런 건 그래 뭐 없었습니까? 무섭고 떨고 그랬으면 제가 방금 보신 저런 말들 안 했겠죠. 네. 예. 자,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예. 얘기를 아까 못했던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보신 대로 네. 저 국무회의 원내대표를 석상에서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상급 이제 원내대표 쫓아내라 이 말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의원님들 손으로 선출된 아주 뭐 치열한 경선에서 선출된 그렇죠. 원내대표고 제가 원내대표 될 때 새누리당을 확실히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그 일을 하던 중이었고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스스로 물러나야 될 이유가 없다. 네. 그래서 13일을 버텼는데 버텼죠. 그 네. 13일 동안 뭐 별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이게 당이 저 때문에 너무 내홍이 깊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 뜻으로 저를 물러나라고 그러시면 제가 물러나겠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뜻을 정하고 마지막 의원총회가 열려가지고 그 김무성 대표가 의원들 뜻이 이렇다 그러면서 갖고 와서 제가 딱 물러났죠. 김무성 대표한테도 서운하죠. 그때 끝까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무슨 소리냐. 딱 한마디 예. 김무성 대표가 했었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아. 제가 그때 좀 서운했죠. 전 그죠? 사람인데. 예. 그래서 대한민국은 예. 민주공화국이다 딱 땅을 친 거죠. 국민이 뽑은 그죠? 예. 공화국이거든요. 민주. 그렇습니다. 국민이 예. 주인돼서 예. 국민이 손으로 뽑은 예. 대의기관인 국회를 예. 통한 공화국 아닙니까? 예. 이게 무슨 전제국가도 아닌데 왕처럼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게 입법부에 이렇게 예. 영향을 미치는 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민주공화국이다 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태의 본질도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이 뽑아준 맡긴 위임한 그 힘을 가지고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네.
이번 출마 선언문에 이거 한 번 더 하세요. 대한민국 민주. 아니 근데 잊혀졌던 이 단어가 예. 그날 딱 국회에서 얘기하는데요. 예. 아 이게 잊혀졌던 단어가 딱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예, 뭐 진짜로. 많은 국민들께서 헌법 1조 잘 모르고 사셨고 네. 사실 87년에 그때 6월 항쟁 또 그해 대선 그 과정이라는 게 그때는 독재 타도만 외치면 되는 거였는데 87년 이후에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이 30년 동안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하고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면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예. 자 중요한 얘기를 아까 인터뷰에 나왔어요. 우리 한국은 중국에 경도된 것이 아니다. 예. 그죠? 요게 사실 말씀 자료에 있었고 기자들한테 맞습니다. 몇 번 자료에 예. 있었어요. 미국에 가서 대통령이 예. 이제 그때 뭔가 미국 국회의회에서 이제 얘기할 때죠. 예. 그런데 이 말씀이 빠졌습니다. 예. 그죠? 예. 이거를 유일하게 지적했습니다. 예, 그때 언론에 외통위에서 이 외통위에서 국정감사에 예. 국정감사에서 예. 2014년 10월에 했는데 자, 요걸 어떤 의미에서 지적한 겁니까? 그 미국 가서 요즘 세상에 뭐 미국 가서 무슨 말을 해도 중국 다 듣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 가가지고 한국은 중국에 경도된 게 아니다 이 발언을 하면 그걸 듣는 이제 중국은 이제까지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기분 나쁘죠. 미국 가서 저게 무슨 소리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국이 어떤 전략, 어떤 입장으로 나아가느냐는 사실 우리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사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그 중요한 말이 대통령의 연설문에 처음에 초안에는 처음에 배포된 자료에는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또 그걸 빼는 이런 해프닝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그게 뭐 그냥 단어가 뭐 이렇게 오타가 나고 한자 틀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핵심적인 문장이 들어갔다 빠졌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이상해서 제가 외통위에 있으면서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 다 알아봤습니다. 이거 누가 쓰고 누가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외교부는 자기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짚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중요한 연설문은 외교부 공식적인 정부 부처는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네. 청와대에 비서관들이 네. 문고리 3인방이 그 사람들이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이런 큰 실수를 하느냐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청와대 얼라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얼라들이라는 게 그게 뭐, 제가 그 표현 때문에 혼이 많이 났는데요. 그게 경상도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나쁜 단어는 아니죠. 그렇게 뭐라 그럴까 약간 사투리잖아요. 그게. 애칭이 섞인 네. 사투리인데 얼라. 그게 막 이렇게 제가 또 오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대통령한테 그런 표현을 썼다 이런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 비서관들이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걸 강하게 질책을 한 거죠. 네, 들이라고 했으니까 대통령한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라 들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그럼 최순실 존재 알았습니까, 솔직히? 저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최태민의 딸이고 그다음에 그 누굽니까 정윤회의 남편. 부인이고 부인, 예, 죄송합니다. 지금은 전 부인입니다만 네. 부인이고 그 정도는 사실은 제가 정치권에 와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다. 최태민이 딸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우리 박근혜 옛날에 대표 시절 비대위원장 시절 뭐 그럴 때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서 그렇게 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런 국정농단을 부렸다. 제가 아까 저 청와대 3인방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제가 그거 알았으면 절대 우리 그 당시에 네. 대표 지금 대통령입니다만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거 일부러 하셨죠? 대통령 확 또 화나시라고. 아니에요. 굳이 이거 막 할 필요도 없는 아이고, 누구나 다 그거- 알고 있지만 이거 그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공약 가계부라는 게 네. 135조 원 정도의 되는 공약 가계부를 내놨는데 네. 2013년, 14년 이렇게 2년을 국가를 경영을 해보니까 세수는 계속 모자라고 약속한 뭐 무상보육이다, 뭐 기초연금이다 이런 이 지출은 계속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을 올리든지 아니면 복지 수준을 줄이든지. 동결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국가 재정이 파탄이 안 나는데 네. 2년 내내 그러니까 제가 2015년 4월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지적을 제법 하던 이야기고 뭐 경제 전문가들은 뭐 너무나 뻔한 이야기고요. 네. 그거를 지하 경제를 양성화를 시키고 거기서 뭐 세수를 더 거둬들이고 국가가 재정 살림살이 나라 살림살이를 아껴가지고 돈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2년 동안 못했거든요. 역대 정부가 다 그런 이야기를 해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 정도로 가려면 이거는 정세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럼 정세를 하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뭐 이런 세금들 중에 뭘 정세를 할 거냐를 잘 정해야 되겠죠.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박근혜 정부의 남은 3년 임기 동안은 좀 똑바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이래 상당히 좀 대통령 기분이, 뭐 지금, 기분이 좀 나쁘셨던 모양입니다. 우리 유 의원은 다 원론적인 얘기만 한 거예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도 원론적이고 증세 없는 복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예. 당연히 원론적이고 경제학 기초고 예. 어떤 정치학 기초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이게 불똥이 이렇게 뛴다는 게 난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정치든 민주공화국이든 헌법을 지키는 문제든 경제를 살리는 문제든 그런 아주 기본적인 원칙, 원리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하고 사실 그거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부터 확실해야죠. 그럼요. 미적분을 예. 알 수 있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과 내가 멀어진 것, 난 김무성 대표가 멀어진 건 정확히 기억해요. 세종시 이전 수정안 때문에 멀어진 걸로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우리 유승민 우리 전 대표 유승민 의원은 뭐 때문에 멀어졌습니까? 솔직히 본인은 알잖아요. 느낌으로 딱 알잖아요. 멀어진 게요. 결정적인 멀어진 게 한 10년은 됐는데요. 예. 한 2007년에 그 치열한 이명박 박근혜 경선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뭐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네. 몇 번의 계기는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뭐 김무성 원내대표를 시키려고 네. 원내대표를 이제 추대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그때 반대했죠.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반대를 했을 때 네. 그때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네. 또 2008년 공천 과정에서도 그때 이제 박근혜 당시 2007년에 후보를 돕던 이 사람들이 거의 공천 학살이 됐는데 네. 그때도 그때는 뭐 친이들이 친박을 공천 학살할 때니까요. 네. 근데 그때도 좀 이 지금 대통령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제가 좀 회의가 있었고요. 결정적인 거는 그 이후에 제가 2011년에 제가 이제 전당대회 나가서 당의 최고위원이 됐고 당대표는 홍준표 대표가 하셨는데 네. 그 한 5개월 가다가 선관위 디도스 사건이 터져가지고 네, 기억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그만두고 다 이제 남경필 원희룡 최고위원 홍준표 대표까지도 그만두시고 네. 그러고는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란 당명 정할 때 그때 돈봉투 사건 있어요. 전당대 돈봉투 사건 나오면서 난리쳤죠. 그거는 한참 뒤에 나온 이야기고요. 그게 2008년 1월 그렇죠. 3일. 예. 제가 그거 했던 사람이라서 예, 그거는 그 한참 전의 이야기고 2007년. 예. 예. 8년 전당대회에서. 예, 2008년 그죠. 예. 전당대회는 한참 전 얘기죠. 예. 그게 사건이 터진 게 2008년 터진 거는 1월 3일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터졌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돈봉투 사건이 아니고 비대위가 그때 있었어요. 비대위 구성되고 당명이 새누리당이란 당명 정할 때 그다음에 이제 그때 대선이 2012년 12월에 곧 다가오는데 네. 그때 아무리 봐도 우리 박근혜 후보의 판단력이나 사람 쓰는 어떤 인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비판을 한 게 있는데 네. 그 비판이 굉장히 좀 못마땅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결정적으로 그때가 2007년도, 상당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2008년도 그때. 예. 8년부터 12년 그 사이예요. 네. 예. 2008년에서 12년. 아, 그때는 예. 그 새누리당 당명 정할 때는 2012년이네. 그때는 12년이죠. 그죠. 12년이죠. 예, 맞습니다. 그 예. 당명 정할 때도 반대하셨다면서요. 새누리당은 안 된다 이거는.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이 그때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 게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에서 당명을 바꾸려면 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정치를 하는
그 뭐 철학이나 내용이나 이런 게 새 당명에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는 입장인데 새누리라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새누리란 말이 우리가 지향하는 보수 정당으로서 지향하는 그런 가치를 충분히 담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너무나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당명을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당명으로 하자. 저도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자, 요즘에요. 문재인 전 대표도 본인이 진짜 보수래 그러고요. 이재명 성남시장도 진짜 보수래요. 웬 진짜 보수가 많습니까? 아, 진짜 보수래요. 그리고 오히려 반기문 전 총장이 진보적 보수주의래요. 자, 본인은 어떻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우파입니까? 좌파? 저는 보수입니다. 저는 보수고요. 보수인데 이제까지 보수가 하던 식, 특히 새누리당이 하던 보수, 정말 낡고 기득권에 집착하고 부패하고 헌법 안 지키고 이런 보수는 저는 보수라고 아예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만약 그런 식이라면 헌법 위배하고 법률 위배하고 부패하고 낡고 기득권에 집착하고 재벌하고 정경유착하고 그런 게 보수라면 그런 보수는 사라져야죠. 그건 망해야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보수는 제가 아까 민주공화국 이야기했습니다만 헌법 가치 잘 지키고요. 보수는 지키는 거니까. 헌법 가치 우리 헌법에 있는 대로 잘 지키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정말 빈곤, 양극화, 불평등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막 그냥 붕괴되기 직전이면 붕괴되지 않도록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고 또 국가안보 든든하게 튼튼하게 지키고 이게 저는 보수라고 생각하고 저는 보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새로운 보수의 길로 가려면 기존의 보수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보수가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원래 보수에 개혁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맞습니다. 보수는 개혁해야 됩니다. 보수와 개혁, 보수 안에 개혁이 있고 이제 진보는 이제 혁신적인 걸 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수는 개혁을 해야 되고 변화를 해야 되고요. 당연하죠. 진보와 같이 너무 이상적으로 급진적으로 그렇게 하는 개혁은 그거는 보수에 맞지 않는 개혁이죠. 잠깐 1분 후에 돌아와서 마지막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하십시오. 제가 이제 26일 날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합니다. 저는 17년 동안 정치하면서 정말 제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나라가 잘 되길 바라왔고요. 저는 보수가 지금과 같은 보수는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다 생각하고 정말 새로운 보수를 하고 싶습니다. 국가안보는 철저하게 지키고 그 대신에 경제나 교육이나 노동이나 보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민들께서 너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제일 어려움을 느끼시는 중산층 서민 이분들의 고통을 들여드리는 개혁을 하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민주공화국의 헌법같이 확실하게 지키는 그런 보수의 개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시간 좀 제가 못 맞췄는데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